이런 분들은 보셔야 합니다. PPT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검은색 글씨에 흰색 배경이 끝인 분들, 회사나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아도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PPT죠. 근데 대부분 PPT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죠. 저 같은 경우에도 PPT를 처음부터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직접 만져보면서 익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수행한 프로젝트 100건 이상, 슬라이드 4,000장 이상을 디자인한 저희 데센스가 말이죠. 이 영상만 보셔도 다른 PPT 영상은 안 보셔도 됩니다. 이것만 끝까지 보세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PPT 기능들을 알기 위해선 각 기능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두세 가지 정도의 용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리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그룹끼리 묶어놓은 것을 그룹이라고 합니다. 다음 상단에 위치한 이 부분을 탭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기능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삽입 부분입니다. 표입니다. 표를 넣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면 각각의 네모 박스가 하나씩 있을 텐데요. 이게 많아지면 행과 열이 늘어나고 반대로 줄어들면 행과 열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열이 많아지고 아래쪽으로 가면 행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보다 더 많은 행과 열이 필요하다 하신다면 아래 표 삽입을 눌러주시면 열의 개수와 행의 개수를 맞춰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를 변경해서 누르면 다음과 같이 25개의 행과 25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는 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림입니다. 그림 같은 경우에는 내 디바이스에서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미지를 넣는 건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다음과 같이 파일 탐색기에서 이미지를 끌어다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PPT를 만들면 도형이 많이 사용되죠. 지금 보시는 이 도형 기능을 누르시면 다양한 도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형뿐만 아니라 원형, 삼각형, 선과 화살표, 수식 도형 같은 여러가지 기능들을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고 이걸 누르기만 한다면 도형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콘입니다. 아이콘은 픽토그램이라고도 해서 PPT에서 많이 활용되죠. 오피스 365 사용자분들은 계속해서 아이콘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 아이콘들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프입니다. 이 차트 기능을 누르면 다양한 그래프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막대형, 선형, 원형 그래프들이 있고 그 밖에도 지도라든가 방사형, 혼합된 그래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그래프를 선택해 주신 뒤 확인을 누르시면 슬라이드 상에 그래프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이 엑셀이 함께 나오는데요. 계열, 항목, 수치들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트가 수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 주신 후 슬라이드에 가져다 대면 이렇게 슬라이드 상자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 원하시는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 텍스트 상자를 사용할 때는 조금 더 보여드릴 게 많은데요. 이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신 후 홈을 보시면 아까는 활성화되지 않았던 글꼴 그룹이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려드릴 것은 바로 폰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칸에 화살표를 클릭해 주시면 정말 다양한 폰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폰트를 다운받으시지 않았다면 지금 저처럼 정말 많은 한글 폰트를 가지고 계시진 않을 텐데요. 이때는 눈누라는 사이트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폰트들을 무료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이 폰트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 텍스트를 키우거나 줄이고 싶다. 방금 보여드린 폰트 오른쪽에 가라고 쓰여진 것을 클릭해 주시면 커지거나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폰트 아래쪽에 다양한 기능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폰트를 굵게 만든다거나 혹은 기울일 수도 있고 밑줄을 그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림자를 줄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텍스트의 색상은 어떻게 바꿀까요? 오른쪽에 있는 이 기능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다양한 색상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희망하시는 색상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슬라이드를 전환하면 단순히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끝이죠. 하지만 이 전환 기능에 효과를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밝기 변화, 밀어내기, 닦아내기 등의 기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것도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해 보시면 정말 다양한 전환 기능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것은 모핑 기능이나 밝기 변화 정도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추천을 드리고, 특히 모핑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에 따라서 활용도가 달라집니다. 난이도도 상당히 어렵고요. 이 기능은 제가 다음에 따로 개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 요소에 애니메이션을 활용하게 되면 이 요소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고, 또 오른쪽에 화살표를 클릭해 보면 이때도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없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없어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강조나 이동 경로에 대한 애니메이션도 있으니까 한 번씩 만져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을 많이 활용하진 않지만 단순히 밝기 변화라든가 그냥 나타내기 정도의 애니메이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두 가지 위주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것은 바로 서식입니다. 서식이란 해당 요소의 색상이라든가 선의 굵기 또는 각종 효과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도형이 있을 때 우클릭을 하신 뒤 아래쪽을 보시면 도형 서식이라고 하는 기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클릭해 보시면 오른쪽에 서식 기능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색상을 변경하고 싶으면 채우기 원하시는 색상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물론 투명도도 변경할 수 있고 또는 그라데이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형에 있는 이 선을 없애고 싶다 또는 선의 색상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선을 눌러주셨을 때 선 없음 또는 선의 색상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효과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효과를 들어가면 그림자라든가 반사, 네온, 부드러운 가장자리 등등의 기능들이 있죠. 제가 특히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바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누르신 다음에 미리 설정을 클릭해 보시면 바깥쪽, 안쪽으로도 넣을 수 있고 또는 원근감 있게 그림자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자를 넣은 뒤 마찬가지로 투명도를 바꿔주실 수도 있고 또는 흐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각도나 크기, 간격도 변경할 수 있고요. 다른 반사나 네온 기능들도 방법은 동일합니다. 크기 및 속성입니다. 요소의 크기를 변경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 이런 식으로 키울 겁니다. 서식에서도 요소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크기에 들어가셔서 높이와 너비를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 요소의 크기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가로 세로의 비율을 고정하고 싶으시다면 가로 세로 비율 고정을 클릭해 주신 후 높이와 너비의 수치를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긴 내용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5년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제안서든 소개서든 PPT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대신 한 번만 보지 마시고 여러 번 반복하면서 보시길 바랄게요. 만약 디자인을 더 잘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저희 홈페이지나 블로그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